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종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스위스 연방세무국은 수백 개국 또는 지역에로 관련 해외 고객 정보의 이전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 해외 금융 중심 센터인 스위스는 수백 년간의 은행 고객 정보 비밀 유지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2015년 스위스 은행은 수많은 국제 불법 자금 스캔들에 휘말렸으며 언론은 많은 세계 거물급 인사들이 유명한 스위스 은행의 불법 자산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국제법 이사회 회장은 스위스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이른바 민감한 사람은 최소 몇천 명이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몇백 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당시 세부반을 통과시켜 여러 나라의 거물들이 스위스의 은닉한 불법 자금의 반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U와 미국의 압력으로 스위스 연방세무국은 2018년부터 세금 정보 자동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공 권력자들이 스위스 등 해외 금융 중심지에 막대한 부를 숨겨둔 사실이 더 이상 비밀은 아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자산 규모는 여전히 1급 비밀입니다. 중공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로 이전한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중공 전국정협위원 정협경제위원회 위원 재무부 재정연구소 소장 작한 교수는 100명의 중국인이 스위스 은행에 총 7조 8천억 위안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780억 위안이라는 스위스 은행의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항의 블로그 게시물은 원래 린린설 재경이라는 1인 미디어에 게재된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이 발표한 자료는 이들 고위 인사들의 해외 자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 위키리커스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UBS에 약 5천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거의 70%가 중앙급 관리라고 밝혔습니다. 짱쯔민의 손자 짱쯔청의 자산이 5천억 달러 이상이고 짱쯔민 가문의 해외 자산이 1조 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 소식통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짱쯔민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며 금융기관, 그룹, 회사는 국유, 금융어음, 금융기관, 고액보증, 특권 등 일련의 수단을 통해 해외에서 이미 5천억 달러의 자금이 세탁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미국 내 여러 주요 펀드 및 기술회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각지로 이동되었습니다. 차이나 트랜잭션은 짱쯔민은 스위스은행에 3억 5천만 달러의 비밀 계좌를 소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고급 저택을 구입했는데 1990년에 1,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 외무장관 탕자 쉬안이 대신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의 오픈지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결제은행은 2002년 12월 20억 달러 이상의 청구되지 않은 자금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중국은행 총재 류진바오는 감옥에서 짱쯔민이 중공 16대 대회를 앞두고 도주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짱쯔민과 그 일가의 탐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 일가뿐만 아니라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와 현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 등 중공의 고위 관리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마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장이자 전 페트로차이나 회장 장재민이 해외 유전 인수와 유전 설비 조달 등에서 저우융캉 가문의 이익을 제공하여 이 가족이 해외 회사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스위스 은행에서 거액을 세탁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카오도 스위스의 새로운 계약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은 중공 권력자의 자금 세탁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도로 홍콩 금융업과 마카오 도박업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 션롱칭 교수는 1월 9일 NTD-TV에 중공의 재산권 보장은 중공 엘리트들조차 극도로 자신하지 못한다. 특히 중공의 내분이 치열해짐에 따라 앞으로 불법 자금 세탁을 합법적으로 엄호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은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롱치는 올해는 20대 전대회로 인해 이 자금 세탁 정보는 시진핑, 그의 등극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것의 정치적 투쟁은 아마 우리 외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일반 경제학자 우자롱은 최근 페이스북에
스위스가 은행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스위스 은행의 자금 세탁과 탈세를 조사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스위스 내 중공 고위 관리들의 재산이 드러나거나 동결될 수도 있어 중공 최고 관리들은 시진핑이 서방과의 관계를 망쳤다며 시진핑에게 집단 반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자롱은 또한 시진핑이 2022년에 2가지 대규모 쿠데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경 시진핑은 10년 동안 이미 여러 차례 암살당할 뻔했다며 첫째는 참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적이 중국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금융 쿠데타를 획책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문연애 관련 확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전염병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건부 건강보호센터 감염병 과장 장주진은 연회에 참석한 최근 감염자 수가 공무원 14명과 입법부 의원 20명 등 21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은 며칠 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행정회의 멤버 리 과장은 캐리람이 연회 당일인 1월 3일 오전 회의에서 관리들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회의는 홍콩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행정회의 리 과장은 지난 10일 홍콩 언론 홍콩영일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리 과장은 캐리람이 홍문연회에 관련된 10여 명의 홍콩 정부 관리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며 연회 당일 정부 고위층 아침 회의에서 캐리람은 관리들에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결국 관리들은 권유를 듣지 않아 캐리람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문연회 사건이 알려진 후 캐리람은 기자회견에서 민정사무국 시행회의를 호명하여 비판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 과장은 일부 관리들도 불만을 느끼는데 홍문연회가 열렸을 때는 홍콩 정부가 방역 조례를 아직 강화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확진자 왕샤와 함께 참석했던 43세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문연회에 참석하기 전 두 사람은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사이잉푼 115번으로 가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독립언론사 기자가 직접 주소를 찾아보니 식당이나 술집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매체 추적당 매체에서도 편집자가 현장 답사를 했는데 115번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주진 보건보호센터 감염병 과장은 전염병 발생 전례 기자회견에서 위 주소는 사적인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추궁하자 장은 사적 장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동료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계속해서 강제점검에 포함되었냐고 따져 물었지만 장은 여전히 동료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 기자는 당국이 홍문연회 바와 레스토랑의 CCTV를 보고 참석 인원을 파악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장주진은 식당 안과 문 앞에 CCTV가 없고 안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